본 방송을 청취함으로써 생기는 물질적, 정신적, 육체적 피해, 성적 하락, 인성 변화, 불면증, 가정 불화, 왕따, 귀차니즘 등에 대해 고스트네이션 제작진 일동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경고드립니다. 노래 좋고 기분도 좋아. 막 나 며칠 전에 애인이랑 완전 작살났어. 애인이랑 어디죠? 태평양에 작살잡이를 가셨다는 얘기인지 알았어요. 예. 작살이 나셨다. 축하드립니다라고 얘기할 순 없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헤어지는 게 뭐 한두 번은 아니니까 평소 때처럼 잘 넘어갈 거라고 생각되는데 잠을 못 자겠어. 4일 전에 헤어졌는데 3일째 한숨도 못 자고 있어. 1년에 한두 번 하는 대청소도 하고 친구들 만나서 신나게 놀기도 하거든. 그래도 혼자만 있으면 그냥 청승맞게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져. 마음은 이럴 때 어떻게 했어? 뭘 어떻게 했더라. 체인 적이 있어요, 말. 어떻게 했느냐. 글쎄, 제 얘기를 해드리는 게 좀 도움이 될까요? 뭐, 도움이 된다면, 약간, 민망하긴 하지만, 얘기해드리죠, 뭐. 한숨도 못 자고요. 1년에 한두 번 하는 대청소를 하기도 하고, 친구들 만나서 신나게 놀기도 하고, 그래도 혼자 있으면 그냥 청승맞게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기도 했던 것 같은데요? 가끔 말이에요, 어른들이 얘기하는 얘기들 중에 진짜 밉살 맞은 얘기 있잖아요. 어르신들 하는 얘기지만, 세월이 약이라는 둥, 약은 무슨 약, 쥐약? 막 이러면서 화를 내기도 하고. 근데 살다 보면 이제 그런 얘기들이 하나 둘씩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물론, 괴테처럼 나이 80살이 넘어서 16살짜리 소녀였던가?에게 열렬히 사랑을 고백하기도 하고, 이런, 정열이라든가, 연애 감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특정 연령대 또래한테만 허용된 게 아니고, 쭉 우리 사람 살면서 같이 가는 거긴 한데, 그래도 이제 몇 번 겪잖아요. 겪는다. 겪고 나면은, 사랑의 고통, 아픔에 대해서 호소하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진짜 마음 아프겠다. 굳이, 그때 마음 막 찢어지듯이 막 이렇게, 그런 통증이 있지, 그땐 말이야,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대단히 얄밉게도, 올 때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람한테, 미련이 남고, 상처가 있고, 마음이 아프고, 이것도, 사실은,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 중 가운데서 당장 생명부지에 대한 게 위협을 받고 머리 위에 포탄이 날아다니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누군가와 한 번이라도 만나서 사랑에 빠져보고 그로 인해서 아픔이라는 걸 겪어봤으면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사랑에 빠졌다. 그리고 계속 같이 못하고 두 사람이 헤어졌다. 마음이 아프다. 눈물을 흘린다. 바닥에 눈물이 떨어진다. 이건 특정 계층에게 허용된 특권이자 권리예요. 사랑 때문에 아파할 수 있는 거,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 그런 거니까 프란체스카의 말투를 빌리면 마음껏 즐겨.
도대체 어디로 이사를 간 거야? 아무리 찾아도 알 수가 없어. 나 집에서 mp3 라디오 듣는데 이놈의 mp3 마왕 나오는 채널이랑 조정린 양 나오는 채널이랑 2개만 고정해놨는데 다른 채널은 찾을 수가 없어. 도대체 어디로 이사 간 거야? 사람들이 무슨 95.9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여긴 부산이라서 그런 채널에 마왕이 안 나오던데. 제발 듣게 해줘. 네, 남들 알아서 길들 다 찾아오는데 혼자서 왜 헤매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는 안내 그렇게 안 해드리거든요. 알아서 찾아가세요. 그리고 95.9 그 채널을 지금 못 찾아서 못 듣고 있는 분한테 제가 여기에요 여기라고 방송을 얘기하면 못 찾은 사람이 어떻게. 그리고 만일 찾아서 여기를 들어왔다 그럼 안내를 할 필요도 없는 거고 논리적으로 필요 없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추신, 나 사실 유치원 교사인데 내가 이런 말도 쓰는 거 우리 반 아이들이 알면 아마 기절할 거야. 교실에서는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존대를 하거든. 막 내일 출근해서 애들 봐야 되니까 혹시 내 글 보면 방송 앞에다 배치해줘. 알았지? 방송 듣고 바로 잘 거거든. 근데 들을 수 있을까? 오늘은 성공해서 들을 수 있길 빌어줘. 추신2, 근데 말이야 우리 반 애한테 충격적인 말 들었다. 내가 장난으로 뽀뽀하면 선생님이랑 결혼하게 해줄게 그랬더니 그냥 결혼 안 할래요 이러는 거야. 36개월짜리가 말이야. 이거 백뮤직 실패다. 짜증나. 시끄러. 난 교사로서 여자로서 36개월짜리한테도 매력이 없는 걸까? 정말 자질이 의심스러워. 외모가 의심스러우신 거 아니고요? 36개월짜리가 그냥 결혼 안 할래요 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여자로서 36개월짜리 한테도 매력이 없는 걸까라는 문장 자체가 성립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제가 지금 본명을 읽어버리진 않겠습니다만은 피모 유치원 교사님 여자로서 왜 36개월짜리 아동한테 매력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계세요? 교사로서는 모르겠는데. 혹시 변태? 36개월짜리 아동하고 잘 놀고 계신 것 같고요. 귀여운 선생님인 것 같고, 36개월짜리 아동이 선생님이랑 결혼하고 싶어요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또 OTL 돼가지고 좌절하지 마시고요. 이게 그럴 성질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36개월짜리하고 무슨 얘기 잘 모르겠다. 목 아파. 버셀레인의 Assassin of Death 들으셨고요. 자줏빛 심장의 마녀가 보낸 글인데 제목이 아주 섬찟합니다. 살인자의 강간법. 살인자의 강간법. 오늘 전철역 에스컬레이터 내 앞에 서 있는 여자분의 책의 제목을 봤어. 생긴 건 참하게 생겨서리 저런 책을 읽나. 매우 이상실히 생각을 했지.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힐끔 봤어. 살인자의 강간법이 아니고 살인자의 건강법. 역시 내가 잘못 읽었구나. 에이 바보. 근데 또 생각이 드는 것이 왜 살인자의 건강법을 알아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는 건가? 감옥 가서 살 때의 건강유지법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 짧은 순간에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단 말이야. 또다시 힐끔 봤거든. 살자의 건강법. 좀 심한 거 아니야? 내 정신세계? 네. 심하세요.
내가 이런 속물이어서 그런 거라면 차마 말 못해. 아무리 그래도 살인자의 진짜 오늘 전철 타면서 이것 땜시 오만 가지 잡생각이 들더라. 고스를 들음으로써 생기는 피해에 대해선 더 말 안 하겠어. 고스를 들음으로 해서 살자의 건강법이 살인자의 건강법으로 보였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가타부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고스를 들으면은 에스컬레이터도 에스컬레이트라고 쓰게 되나요? 그리고 내 옆에 서 있는 여자분의 책의 제목을 봤어라는 문장은 여자분의 제목을 봤다는 건지 책의 제목을 봤다는 건지 헷갈리고, 네, 정신세계 괜찮은, 근데 저는 그래도 모르겠는 게, 살자의 건강법은 또 뭐야? 그건 또 문장이 뭐 그렇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살자의 건강법. 그러니까 죽자하고 대비되는 살자. 살기 위한, 살자의 건강법이라는 그런 표현인 건지, 아니면 이것도 또, 자주빛 마녀가 뭘 또 잘못 봐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이것도 잘못한 거 아니에요? 끝끝내 잘못 알고 온 거야. 결국. 모르겠슈, 참네. 과연, 고스를 들음으로 해서 생기는 그런 피해일까? 원래 그런 게 아니었을까? 나 3일 동안 이곳을 떠나서 빚스럽게 살아야 해. 나 학교에서 현장 체험 학습으로 꽃동네가 그 빗스러운 곳에서 3일 동안 고스도 못 듣고 거기 막 수녀님들이 샤방샤방하게 할머니 할아버지랑 장애인들 돕고 막 그러는 데거든. 뭐 내가 원래 좀 조신 수줍 부끄하고 착하고 건전한 여중생이다. 에? 누가? 아이디 누가? 쭈니 언니 납치한 마녀? 얼씨구. 뭐 내가 원래 좀 조신 수줍 부끄하고 착하고 건전한 여중생이다 보니 그런 곳에서 봉사한다는 게 기쁘긴 한데 젠장 어째서 핸드폰도 안 되고 CDP도 들고 가면 안 되고 어째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냐 버럭. 게다가 나보고 6시에 일어나래. 후. 마지막은 긴 한숨으로 마무리가 돼 있네요. 찬성합니다. 예, 핸드폰도 들고 가지 마시고요. CDP도 들고 가지 마시고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못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서 약간 낯선 잠자리에서 잠을 들려고 할 때나 또 일하면서 뭐 봉사하면서 중간중간에 휴식 시간이라든가 이렇게 시간이 떨어질 때 그 안에 있는 시간의 여백이 주는 느낌이라는 게 또 그 안에 꽃동네라는 장소에 가서 자기 눈에 보여지는 광경이라는 게 또 거기서 나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목도하고 거기서 느끼는 이런저런 감정이라는 게 그런 감정을 당장에 핸드폰을 열어서 바로 곁에 있는 것처럼 엄마 그러면서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 하겠지만 그 감정은 그 장소에서 그 감정 그대로 내비두시는 게 훨씬 나을 거고요. 생각보다 안 심심하실 거예요. 그리고 심심하다라는 평소 같으면 심심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 사이사이 시간 여백 드는 거 사실 그런 여백이 있다는 것 자체가 봉사활동 온 사람을 그냥 탱자탱자 편하게 해준다는 얘기지 들이다 너 한번 죽어봐라 하면서 거기서 일 제대로 시키면 무슨 뭐 CDP는 무슨 CDP고 핸드폰 무슨 핸드폰이에요. 근데 뭐 학생들 봉사활동 가지고 그렇게 막 호되게 굴리지는 않으니까 그 사이에 시간의 여백들이 있을 때 그 맛을 그대로 한번 음미하고 와보세요. 괜찮을 거예요. CDP나 핸드폰 절대로 안 들고 가는 쪽으로 저는 권하고 싶고 거기서 봉사활동 학교에서 가라니까 왔는데 한 수 없이 와가지고 이제 들어놓을라 그러면 낯설고 CDP 딱 꽂고 평소에 듣던 음악 빡세게 볼륨 올리면 그냥 편하죠. 그리고 핸드폰 가지고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엄마 뭐 이런 얘기하면 뭐 좋고 그러려면 그 장소 그 시간 가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어차피 사람 목숨 벽에 칠할 때까지 살아봐야 뭐 5,000년 사는 것도 아니고 500년 사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100년 사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은 기왕 거기를 가지를 말든가 반항을 하고 아니면 갔으면 그 시간이 살아있는 시간이 돼서 내 인생 가운데서 버리는 시간이 아니고 유효타가 되도록 하든가 그러려면요 CDP 핸드폰 불평하지 마시고 그냥 갔다 오세요. 제가 되게 빗스럽게 얘기하는 거 같죠? 천만의 말씀 갔다 오면 무슨 말인지 알아.
자, 좀 놀아본 오빠의 미심쩍은 상담소를 오늘은 조금 땡겨서, 왜냐면 되게 귀찮기 때문에 요새 상담하기가. 좀 놀아본 오빠의 미심쩍은 상담소. 나의 친구 입을 좀 닫아줘. 내 짝지가 엄청 말이 많아. 난 학교에서는 엔간해서 말수가 적거든. 특별한 화제거리 아니면 하기 싫어서 잘 안 해. 근데 내 짝지가 말이 너무너무 많아서 귀찮아 죽겠어. 짝지를 바꾸려고 해도 3주 정도를 있어야 하니 그냥 무시해도 자꾸자꾸 말 시키고 혼자 쭈글쭈글쭈글. 뭐 그닥 내용 있는 이야기도 아니야. 쌤들 들어오면 저 쌤 진짜 싫어 어쩌고저쩌고, 쌤들 씹는 말 아니면 딴 애들 씹는 말 아니면 계속 잠 온다 뭐 먹고 싶다, 우리 엄마 아빠 진짜 싫어 등등등. 시도 때도 없어. 그냥 저 패턴으로 돌아가. 지금 일주일 됐는데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야. 살짝만 조용히 좀 해달라 그래도 궁시렁궁시렁. 나의 본성질 나오면 그냥 끝장나는데 조용히 살짝이 간단히 내 친구 입 조금이라도 닫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실없는 말 아니면 똑같은 말은 적당히 하게. 좀만 편하게 살자 좀. 이 말이 스트레스 줄 때 중에서 궁극의 경지는 어떠한 특정한 내용의 말이 가장 다른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받게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아니고, 어떠한 내용의 말도 상관없으니 같은 말을 계속하는 건 것 같아요. 끝없이. 저는 같은 말 8시간째 하는 사람도 봤어요. 미칠 것 같더만. 요새 제가 세상에 제일 싫은 게 회의 길게 하는 거. 뭐 할 말만 하면 되지. 그리고 저도 그런 오해는 참 많이 있어요. 말 되기만 할 것 같다. 근데 일하고 관련 없는 장소 가면은 말수가 저도 극히 줄어드는 편인데, 특히 그런 분위기에 있을 때 끊임없이 떠드는 사람 진짜 좀 싫어요. 일하고 관련된 장소에서는 언어도 이제 도구니까 그런 것들 사용해서 분위기라든가 뭐 이런 것도 맞춰 나가야 되고 그런 건데, 자, 짝지가 끊임없이 떠든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물리적인 방법으로서는 1단계로 입에다가 빨래집게를 물려보고요. 아니면 편하게 호치키스 어때요? 호치키스 얘기 나온 김에 호치키스 조크 또 한번 해드릴까요? 참, 아니 호치키스 가지고 우리 식구들하고 저하고 마찰이 되게 많은데, 제가 이 호치키스 조크를 할 때마다 우리 식구들 게시판 도배질하면서 와 그만 제발 재미없어 라고 얘기하지만, 매번 할 때마다 지금까지 6번 했나? 몇 번 했지? 6번쯤 했나? 6번 할 때마다 푸아 마왕 너무 재밌어 이러는 사람이 매번 생기잖아요. 예? 할까요? 아, 다들 반대하는 분위기. 그럼 할게요. 미국으로 아, 그만 화내고. 야, 재밌어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진짜 이 상황에서. 이 신임 버섯순이인 베리는 지금 안 들어본 얘기인 것 같아요. 고스트 스테이션에서 베리의 샤방샤방을 진행하는 DJ인데요. 이 버섯순이를 겸직하고 있어요. 미국으로 뭐 유학을 갔는데 학교에서 내준 숙제를 하려고 그러다가 이거를 이제 찍어야 되는데 호치키스를 사야 되니까 동네 가게 가서 Give me the 호치키스 딱 이랬는데 What did you say? 지금 막 뭐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여기 미국이지. 참 여기 미국이지. 미국에서는 이 발음을 굴리는 것보다는 인토네이션, 억양이 더 중요하다 그랬다. 이게 첫 실러블의 강세가 있겠지. 그래서 Give me the 호치키스. 그리고 다시 한번 딱 각을 잡아서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눈이 이렇게 개슴츠레해지더니 뭐지 이건? 이런 표정을 자기가 딱 보더래요. 그래서 진짜
사전 한번 보고 올 걸 민망하게 왜 그래? 김이더 호치케스 딱 그랬단다? 그랬더니 짜증나는 표정으로 방금이라도 그냥 너 나가 막 이럴 표정으로 보더래요. 그래서 야 이거 독특한 단어로구나. 보통 이음절 아니면 이음절의 강세가 있는데 김이더 호치케스라고 그랬는데 다시 이렇게 뭐라 그러는데 너 좀 가라는 얘기인 것 같더래요. 그래서 아니 굉장히 절망적인 심정으로 아니 네 번째의 악센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정말 희한한 일도 다 했구나 그러면서 김이더 호치케스 딱 그랬는데 나가라 그러더래요. 됐다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창피하기도 하고 근데 옆을 보니까 진열 때 위에 호치케스가 있더래. 그래가지고 호치케스를 팍 잡아가지고서 이거 달라고 그랬더니 주인이 꾼시렁꾼시렁하면서 그것도 카운터에 이제 돈 얼마 그러고 찍히니까 몇 센트를 딱 줬는데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너네 이거 뭐라 그러냐고 스테이플러. 네, 그걸 가지고 계속 가가지고 김이더 호치케스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거봐 웃잖아요. 나 참 이거 안 들어본 사람들은 늘 웃기다니까요. 자 이거 7번째 했는데 제가 고스 지금 진행한 지 4년. 예, 앞으로 이 호치케스 얘기를 몇 번을 우려먹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죠. 아직 10번도 안 됐는데 뭐. 아 참 상담하고 있었구나. 나의 친구 입을 닫아줘라는 얘기였죠. 두 번째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어요.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죠, 공격. 먼저 떠드시면 됩니다. 저쪽에서 입을 열 수 없게 계속 떠드는 거예요. 그것도 테마 똑같이 해서 잠 온다, 뭐 먹고 싶다. 그러면 막 서로 맞장구 치면서 대화가 즐겁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네요. 세 번째는 MP3 플레이어 가져가시고 귀에다 꺾어 볼륨 끝까지 올리시고 뭐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툭툭툭 치면서까지 이제 얘기를 하면 뭐라고? 그래? 뭐 이러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워크맨 얘기해 드릴까요? 워크맨 얘기? 호치케스 얘기 말고. 워크맨 얘기는 뭐냐면 어떤 애가 워크맨을 끼고 지나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똑같이 끼고 오고 있던 애랑 마주쳤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너 워크맨 듣냐? 헤드폰 고래고래 볼륨 올려놓고 있으니까 서로 헤드폰이 나온 소리는 갱갱치기갱갱치기랑 주구중 그랬더니 저쪽에 있던 애가 아니 나 워크맨 들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쪽 애가 그래 난 또 너 워크맨 듣는 줄 알았지 이러고 지나가더래요. 안 웃겨요? 잔잔잔잔잔잔잔. 그리고 뭐 입을 조금만이라도 간단히 살짝 조용히 닫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때리는 거죠. 때리는 건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짝지가 얘기하는 패턴을 보니까 정서불안인 것 같으네요. 약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불안과 강박에 시달리는 심리 상태. 뭔가 뭐 가정사정이든 아니면 교우관계든 뭔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딱 한 달짜리 짝지지만 귀찮다, 짜증난다 이럴 게 아니라 얘를 내가 어떻게 해야 좀 침착하게 이렇게 좀 안정을 시켜줄까 뭐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패턴으로 봐서는 주위 친구들한테 왕따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많이 쟤 진짜 시끄럽지 않냐 막 이런 패턴의 아이일 가능성이 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불안해서 쉴 새 없이 떠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짜증난다라는 거 그 이면에 짧게 한 달짜리 짝꿍이지만 내가 얘를 좀 편하게 해주고 이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나중에 살아가는 데 도움 됩니다. 물론 IMBC 게시판에 쓰면서 자기 아이디 안 쓰고 살짝 이렇게 넘어갔지만 제가 분명히 실명 옆에 아이디 명기하라 그랬잖아요. 녹슨나사. 이렇게 실명만 쓴다고 해서 제가 아이디 모를 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저 생각보다 독살 맞아요. 이딴 식으로 대충 넘어가지 말아주세요. 다음 상담은 완전 연기 죽여줬어. 첫방 뒷다 기대봐. 막 이런 소리 끊기지를 않네. 어떡하면 좋아. 너무 반응이 좋은 것도 걱정이야. 다음 주에 보고 또 실망하면 어떡하나 사람들. 물론 뻔한 그 나의 연기 수준이 뭐 밑으로 내려가거나 그렇진 않겠지만 참 나에게는 사랑하는 엄마가 있다.
그런데 이 엄마를 괴롭히는 자들이 있어. 그게 누구냐면 4살 난 우리 조카야. 물론 귀엽고 예쁜 건 사실인데 처음에 우리 큰언니랑 큰형부가 들어와 산다라고 했을 때 난 속으로 고마웠어. 아들 없는 집에 늘 아들 노릇해주는 우리 큰형부. 다른 사람들은 형부가 언니가 들어와서 산다 그러면은 처가살이 하는구나라고 어감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처가살이가 왜 어감이 안 좋죠? 전 너무 좋던데. 전 뭐 처가살이, 샷다맨 막 이런 거 어감 들으면 되게 좋던데. 우리 형부는 고액 연봉에 능력 있는 사람이야. 아, 예. 그런데 문제는 언니가 애들을 둘이나 낳고 자기도 나가서 일하겠다라고 하면서부터 시작됐지. 물론 그전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문제의 핵심은 이거야. 30대의 그 젊은 부부가 감당해야 될 육아를, 여기서 육아란 교육적인 부분보다 육체적인 에너지 소모를 말해. 50대 우리 엄마가 다 떠안고 있다는 거지. 난 가끔 아주 화가 나. 언니랑 형부 직장인이라고 밥 차리기, 설거지, 집안 청소, 그 아이들 4살 8개월 된 아이들에게 나온 엄청난 빨래, 그걸 우리 엄마 아빠가 돌봐야 되니까. 물론 일 도와준 아줌마가 와.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 퇴근. 그럼 바쁜 형부는 매일 밤 11시에 나오고 언니는 평균 8시쯤 오지? 그 남은 일, 많은 일 누가 다 해야 돼? 내가 보기엔 그 두 사람이 자기들 감당해야 될 부분을 70% 정도도 못하고 있다고 봐. 다만 자기들끼리 애들 둘을 데리고 살아본 경험이 없어서 얼마나 더 노력해야 되는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엄마는 주말이 되면 애들 때문에 못했던 일, 애들 아빠 엄마가 다 집에 있는 날이니 일을 벌리기 시작해. 아줌마가 있어도 평일에는 손 못 대는 큰일, 베란다 정리, 봄철 이불 빨래, 볕에 말리기, 화분갈이 등등. 그럼 언니랑 형부는 또 쉬는 주말에 엄마가 그런 일 벌이면 모처럼 쉬는 날 일 벌인다고 또 싫어한다? 아줌마가 와서 7개월짜리 갓난아기 보면 사는 일에는 한계가 있어. 우리 엄마 그 떼쓰는 4살짜리 애 들고 업고 상대하느라 허리 아프다 무릎 아프다 그래. 저녁이 되면 내 방에 올라와서 하소연하기도 해. 그럼 난 화가 나지. 그래서 가끔 언니한테 한 소리 하게 되면 그게 워낙 민감한 부분이라 아주 서로 안 좋게 끝나. 난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하느라 엄마 도와줄 군번도 안 돼. 그리고 내가 도와줄 시간이 된다고 한들 언니 나가서 일하게 해주고 더 젊어서 앞날 전력 투구 준비해도 모자랄 이 시기에 난 집에서 애나 봐줄까. 그것도 늘 화나는 부분이었어. 마왕이 알까 모르겠지만 애 보면 정말 시간 빨리 가. 잡스러운 일은 많이 쌓이고 그 우유병이니 어질러 놓은 장난감이니. 더욱 문제인 것은 우리 엄마 맨날 힘들다 몸이 골병이 나면서도 무슨 중독처럼 애들이 없으면 허전해하거든. 물론 아이들과 같이 지내는 거 좋아. 그런데 맨날 갤갤갤 하면서 가끔 엄마도 그런 육체적 피로에 옆사람 아주 신경질적인 짜증을 내요. 우리 가족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줘. 답을 내놓으란 말이오. 어느 정도의 선을 서로 지켜야 할지, 어떻게 서로의 의견을 전달해야 되는지 난 모르겠어. 네, 주월량이 보낸 글이었습니다. 주월량의 가족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드리죠. 주월량의 가족이 나아가야 될 방향은 저기입니다. 제 손 보이십니까 지금? 하늘에 빛나는 북극성 옆에서 약 4파섹 정도 떨어져 있는 빛나는 저 별. 이것이 주월량 가족들의 별이에요. 저 별이 반짝거릴 때 이 가족들의 운명도 다 저기에 걸려 있는 것이고 우리 모두 합심하여 저 별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인간의 이기심과 참 고단한 육체적인 고통과 이런 것들을 덜어내고 사랑과 화목과 화합으로서 이 가족이 나아가야 할 것은 저 별을 바라보듯이 눈에 반짝거리는 저 별이 지금 주월량의 눈에도 떴고 엄마의 눈에도 떴고 4살짜리 8개월짜리 조카의 눈에도 떴고 지금 형부와 언니의 눈에도 떴고 일하는 아줌마 눈에도 떴군요. 훌륭합니다. 자, 이제 해야 될 일은 형부하고 언니는 맞벌이 직장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이 일을 하느라고 애들을 돌보지 못하고 또 이 30대 젊은 부부가 책임지지도 않고 있는 육아를 본인 주월량은 공무원 시험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깟 애들 돌본 일을 할 수 없고 엄마는 지금 힘에 부치고 하는 상황이고 아줌마가 한 분 오셔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도 자, 이 집에는 엄마, 아빠 그리고 이 애들의 부모님인 이 부모 2사람 그리고 이 딸인 주월량 본인 그리고 일하는 아줌마 이렇게 6명의 인원이 있습니다. 4살짜리와 8개월짜리 애를 돌보기 위해서 물론 풀타임으로 6명이 모두 집안에 다 기거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려 6명의 성인들이 이 2명의 아기들을 돌보지를 못해서 다들 피곤하고 시간이 모자라고 짜증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6명의 가족의 화합을 위해서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가정의 평화를 망친다면 버려야 해요. 고아원에 갖다 맡기시든지 길바닥에다 갖다 맡기시든지 버리세요. 이런 얘기 하시려면.
우리 엄마 때는 약간 요즘 세대하고는 좀 다른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애를 기르는 도구 같은 것도 참 변변치가 않았고,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나는 게 요즘처럼 애들을 간편하게 안아서 애들한테 부담도 안 가고 애가 덜 불안해할 수 있는, 왜 젊은 엄마 아빠들 보면 가슴팍에다가 애들 안는 이렇게 쏙 하게 되는 그런 거 있죠? 언제였나 몰라. 길을 걷다가 우리 엄마가, 아니 뭐 이제 애 기를 일도 없는, 무슨 내가 그걸 보면서 막 거품을 흘리면서, 우리 때는 왜 저렇게 좋은 게 안 나왔냐고. 애를 등에 업고 다니니까, 애기하고 얼굴하고 이게 마주치지가 않으니까, 애기가 지금 얼굴 낯빛이 안 좋은지 뭔지 이걸 확인하기도 힘들고, 애가 등에서 막 울면 그렇다고 당장 하던 일을 내려놓고 애를 볼 수도 없고, 근데 애가 가슴팍에서 얼굴이 마주 보이는 상태로 있으면 저게 얼마나 좋냐고. 그리고 애도 덜 불안해할 것이고, 그리고 안겨있는 자세도 애가 너무 편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저 어릴 때는 동네에서 애들 이렇게 업혀가는 거 보면 저는 이미 업혀서 내려올 군번이었던 거죠. 그 포대기, 정말 애 업고 다니는 포대기, 그게 그냥 포대기지, 무슨 애의 신체 발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고려해서 만들어진 것 같은 그런 모양새는 결코 아니에요, 그게. 그 다음에 동네 아줌마들이 지나가다 에이 저놈의 옆에 내 저 꼴 봐라 막 이런 게 뭐냐면, 애 엄마가 정신없이 이렇게 길을 가느라고, 근데 애가 뒤에서 엎혀가지고선 자고 있다가 이게 흘러내려가지고, 그게 왜 요즘 애기들 딱 이렇게 안아가지고 고정시키는 그런 장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 포대기가 끊임없이 흘러내려요. 더군다나 애를 업고 가사 노동을 하다 보면 그 포대기가 질질 흘러내리면서 애는 또 잠들어가지고 완전 침 흘리면서 꽐라대서 자고 있는데, 애가 고개가 뒤로 뒤집어져가지고 애가 머리 한쪽이 완전히 밖으로 나와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서 위태위태해가지고 어머머머머머 저걸 어떡하니 막 이런 자세로 애가 거기 매달려 있다고요. 불쌍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가스레인지? 그런 게 어딨어, 옛날에. 이 부뚜막에, 처음에는 장작불 폈다고 그러대요. 그 다음에는 연탄불이었고. 그러면은, 연탄불 갈러 갈 때마다 그 연탄가스 냄새 애가 맡게 될까봐 애는 또 띄워놓고 가야 되는데, 이 애들 둘이서 난리 치지. 우리 엄마는 가가지고서 애들 연탄도 갈고 뭐 이건 먹여야지. 그러니까, 정말로 밥을 먹을 시간이 없고 밥을 먹을 방법이 없어서 애 엄마가 굶어요. 그 당시 시대에. 고액 연봉자인 형부와, 언니 두 분도 있고, 또, 나이 많은 엄마라고는 하지만 50대면, 사실 아직 아기들 볼 수 있는 나이세요. 물론 개인차에 따라서 건강 얘기는 많이 다르지만, 우리 누나가 낳은 제 조카, 이제 애들이 기운이 세져가지고 힘도 세지니까 할머니 그러면서 한번 앵기면 우리 엄마가 저절로 이제 날아가는데 튕겨가지고 퓨 이러고, 우리 엄마 좋아하기도 하면서 씁쓸해하기도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조금 더 나이 먹으면 애를 너무너무 봐주고 싶고 애 하는 일이 너무너무 예뻐도 힘이 달려고 기력이 붙여지지 안 된다고, 그게. 그리고 너희 아버지하고도 해철이가 언제 돈 벌어가지고 우리 호강시켜줄까, 뭐 이거 기다리는 거는 택도 없다. 그건 말도 안 되고. 그리고 걔가 그럴 때쯤 되면 우리는 일단 못 움직인다. 그러니까 뒷일 생각하지 말고 여행 다녀야 된다. 사실 맞는 얘기거든요. 뒷일 생각해서 저축 그거야 젊은 사람들 하는 얘기지. 나이 드신 분들은 지금 당장의 요 순간들 아직 기력이 있으실 때 이런 것들을 즐기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해드리면 자식들 입장에서 참 마음이 아프죠. 자, 이 정정한 30대 두 부부가, 그리고 아직 어머님 50대이시고, 그냥 일반적으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손자, 손녀를 보면서 물론 힘듭니다. 애 하나 본다라는 거는, 무슨 박주영 선수가 전후반 풀타임으로 소화했다, 이거보다 힘든, 그런 정말 엄청난 육체 노동이고, 그리고 뭐 아줌마, 일단 고용인을 두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나라에서 아기들 둘 기르면서, 뭐 상주 거주하는 사람은 아니더라도 일하는 아줌마가 와서 집에 일을 거들고 있는 가정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되겠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굳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갑자기 열 확 받네. 그리고
아기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6명이 있어도, 성인 남녀가 6명이 있어도 아기 문제가 이렇게 되는 것은 다 자긴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월량도 공무원 시험이라는 엄청난 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원래 헌법에도 공무원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람은 애를 보면 안 된다라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건 권리거든요. 그리고 아기를 돌본다 함은 얘가 니 애다 내 애다 뭐 이거를 떠나서 이 한 집안 안에 아이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요. 축복이요. 이 집안이 하느님을 믿는 집안이든 부처님을 믿는 집안이든 뭐 알라를 믿는 집안, 뭐를 믿는 집안이든 간에 이게 이 가정만의 어떤 잘해서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플러스 운, 행운. 아기가 손발 모두 온전한 형태로 애가 무슨 뭐 롱다리든 아니든 무슨 눈이 별빛같이 빛나든 말든 아기가 손발 다 온전한 형태로 태어나서 건강하게 이 집안에서 자라면서 웃음소리, 울음소리를 교대로 내주고 있다라는 이 자체가 이 집안의 정말 말로 다 못할 축복이고, 그게 아니 우리 집 지금까지 살면서 나쁜 짓 한 적 없고 우리 언니랑 형부랑 다 건강한데 그럼 아기가 다 건강한 거지 라고 말하는 거 교만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지만 그거는 이 집안 사람들이 모두 올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잘한 것 이외에도 그 이외에도 행운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걸 뻔히 알아도, 예? 그래서 이게 무슨 뭐 우리 언니 애래서, 우리 엄마가 낳은 막둥이래서, 뭐 내 애래서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행운이고 이게 인간 살아가는 기쁨이고 해서 애를 돌보고 싶지만 공무원 시험을 봐야 되는데 어떡하겠어. 법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리고 친부모인 우리 언니랑 형부가 얘네들을 우리한테 이렇게 맡겨놓고 있는데 공무원 시험을 보고 있는 젊은 내가 얘네를 돌볼 수는 없는 거거든. 왜냐면 우리 언니 얄미워서 얘네들 눈을 이렇게 딱 마주치면 그 얄미움이고 나발이고 다 없어지고서 그냥 아이고 내 조카들 하면서 돌보고 싶지만 법에도 하지 말라는 데다가 자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못 돌보고 그래서 미루고 언니하고 형부는 이 밖에 나가서 직장 나가지고 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좀 식구들이 봐주지 하는 것이고 엄마는 때로는 애가 예쁠 때도 있지만 힘에 부치고 이럴 때는 이 말만한 사위 그리고 딸내미 둘 이 셋 다 애를 돌보기 싫다 그러니 50대인 어머니가 애들한테 치여서 얘 고생하실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짜증도 나시겠죠.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상황을 제가 풀어서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게 누구의 잘못인가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죠. 이 잘못은 그렇다면 4살짜리와 8개월짜리 이 애들의 잘못인 거예요. 어른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다 하려고 해봤어요. 그럼 고용인분까지 해가지고서 무려 6명의 애를 돌봐봤는데 안 되는 걸 짜증나는 걸 어떡하겠어요. 이 별빛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이 집안의 행운의 상징이며 인간이 살아가는 이 근본 원리이고 이 몇만 년간의 인류의 이 역사에서 현생 인류의 역사에서 참 그 순결하고 아무런 죄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이 어린아이들 이 경우에는 이 아이들의 죄거든요. 버리세요. 버리고 나서 어른들 6명이 손을 잡고 이 알파 센타우리자 옆에 아까 북극성이라 그랬구나. 북극성 옆에 있는 별을 보면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저기야. 저기에 방해가 된 다음에 애들은 내다버리자. 그리고 길거리에 버리시지 그래요. 그렇게 애들이 짜증이 나고 이 화가 나고 귀찮은 그런 존재면 갖다 버리시지 그래요. 이 사지멀쩡한 20대인 동생이 돌보지 않고 짜증난다 그러고 이 부모가 돌보지 않는다 그러는 애기들 참 불행하네요. 뭐 돌보지 않는다고 얘기한 것까지야 뭐 과장이고 애기들 문제로 짜증난다 이거야 뭐.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제 친구 이 B한테 들은 얘기인데 애기를 낳아가지고 잘 살아요. 그래가지고 야 좋겠다 그랬더니 밤에 애 울 때 있잖아요. 근데 잠을 못 자면 사람이 신경질이 안 나잖아요. 내 애지만 벽에 집어 던져버리고 싶대. 그래가지고 야야야 무슨 그렇게 살벌한 멘트를 하냐. 아니 근데 애를 정말로 집어다가 벽에 던지겠냐고요. 말이 정말 신경질 날 때는 집어다가 벽에 던져버리고 싶대요. 애 기른다 하는 게 그 기르는 사람들한테 엄청난 스트레스와 이런 걸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애의 이미지는
분유선전에 최고로 이쁜 애기들 나와가지고 아삭 막 이러는 이미지지만 웃기네. 애들이 엄마 분유 주세요 그럴 때 아가 이런다고 전부 막 이거에다가 막 벌떼 치고 난리 나지. 미운 짓은 또 얼마나 많이 합니까? 애를 기르다 보면 그 스트레스는 누구나 납니다. 그러니까 뭐 이 방송 들으시는 분은 그 정도 집 식구 모여 살고 심지어는 일하는 아줌마까지 있대는데 무슨 이 4가지 뭐 이런 멘트 하시겠지만 그래도 짜증납니다. 예, 어떻게 해도 그 예쁨과 짜증하고 같이 가는 거인 것 같아요. 저도 뭐 주위에서 애 기르는 것들 자세히 관찰해 볼 기회 참 많았고, 그리고 저희 집은 제가 사촌 동생이 60명이거든요. 거짓말 아니고. 예, 외사촌 친사촌 다 합쳐서지만 우리 집은 애 떠나라 가는 이런 소리에 대해서는 아주 익히 단련이 돼 있는 집이에요. 그게 멈췄던 적이 결코 없는. 엄마 나 사촌 몇 명 그러면 친가 쪽으로 외가 쪽으로 친가 쪽으로 그러면 40거 3분의 1. 3분의 1은 또 뭐야? 저 막내 수모 섰댄다 이번에. 뭐 이런 끊임없는 진행형의 집에 살았는데 그거를 축복과 감사로 받아들이고 내일을 미루지 않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언니의 아이여서 뭐 엄마 아빠가 난 막둥이니 엄마 아빠 하쇼 이런 게 아니라 아이라면 그 집안에 아이라는 축복이 있다면 아이가 배고프다면 우유를 타먹여야 하는 거는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가장 잘할 수 있고 가장 빨리 하는 사람 순이지 그게 지 부모라서 애 부모라서 아니면은 뭐 그 애 돌보라고 돈 받은 그 일 하라고 있는 고용인 분이니까 이 집안 제일 어른이라서 아니면 이 집안에서 제일 팔팔하고 나이 젊으니까 이런 게 아니라 가장 빨리 아이가 원하는 거를 들어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먼저 돌보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귀찮으시면 다시 한번 별 볼까요 우리? 별 보고 저 애 내다 버리실까요? 혹시 말입니다. 이거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애한테 행여나 그런 식으로들 어른들끼리 짜증내다가 황새가 도로 물어가는 수가 있어요. 애기 귀한 줄 물론 다 아시면서도 일상생활에서 짜증나는 거지만 제가 볼 때는 주월량은 이 집안에서 제일 나이 어린 처자로 결혼도 애기도 아직 관심 밖에 있고 먼 사람으로 이 짜증 사이에 오고 가는 무언가의 언니 부부와 엄마 사이의 교감 자기들끼리는 사실 문제 없는데 가끔 짜증내고 해도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또 애기들 없으면은 엄마 그렇게 허전해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도 짜증나기 힘든 거거든요. 그러려니 하십시오. 별 볼까요 우리? 참.